브랜드, 마케팅 이야기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입니다. 브랜드가 단순 식별 요소에서 가치를 갖고 자산이 되려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입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즉 보여지는 모든 것, 주장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모여 브랜드 자산이 되는 것이죠. 대선 후보들도 지금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 바로 브랜드 관리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브랜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브랜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표, 상호 또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생활 속에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 짓고, 가게라도 하나 오픈하면 가게 이름 만들고, 사업자를 내거나 법인을 만들면 회사 이름 정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브랜드가 별거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걸로 느껴지죠. 근데 이 브랜드라는 단어 뒤에 가치, value 또는 자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브랜드 가치 또는 브랜드 자산이라고 부르는 순간 확 다르게 느껴지죠. 애플, 코카콜라, 볼보, 삼성 뭐 이런 유명 상표가 떠오르게 되죠. 우리 생활에서 브랜드라는 건 그저 내가 누군가이거나 내 가게는 또는 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다 라는 걸 나타내면서 남들과 구별하는 식별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만들 뿐이지, 나중에 이게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되거나 자산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죠. 브랜드를 연구한 학자나 업계 전문가들은 브랜드 비전, 미션 또는 인지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브랜드를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단어를 차치하고 브랜드가 단순 식별 수단에서 자산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일반 상식선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처음 시작 단계는 나를 표현하거나 식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다 그 브랜드를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그 브랜드를 보거나 떠올리는 순간 뭔가를 연상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브랜드 활동과 고객에 의한 브랜드 체험이 쌓이면서 고객의 호불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선호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그 선호하는 고객이 국내를 넘어 해외 고객의 선호도까지 많아지게 되면 그 브랜드는 가치가 생기고 자산이 되는 거죠.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이런 과정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스타벅스 커피숍을 한번 생각해보죠. 1997년 이대 앞에 1호점이 생겼을 때 미국의 유명 커피숍이 하나 생겼나 보다 했겠죠. 그리고 둥그런 초록색 원이 식별 요소로 인식되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외국 영화에도 스타벅스가 자주 등장하면서 글로벌 문화로 연상되기 시작한 거죠. 연상으로 말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뉴욕 월가의 잘 나가는 직장인이 커피를 즐기면서 릴렉스하거나 태블릿 PC를 하나 들고 일하는 복합 문화공간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스타벅스의 인테리어나 나름대로의 연상을 통해서 분위기에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되면서 브랜드가 가치가 생기고 자산화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단 그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고객의 문제나 니즈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건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브랜드가 자산이 되기까지는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죠. 그 브랜드가 행하는 모든 활동이나 보여지는 모습들, 예를 들면 광고, 홍보, 이벤트, 뉴스 등등, 또 거기에 고객들의 경험에 의한 입소문, 평판, 후기 등등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브랜드라는 건 식별 요소로서 이름이나 상표가 아니고 그 브랜드가 탄생할 때 존재의 이유부터 그 브랜드가 한 모든 행동, 고객의 경험치 등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게 종합적으로 쌓여온 결과물인 거죠. 종합적이면서도 그 방향이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가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 즉 아이덴티티를 강화시켜주거나 보완해주는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좋다는 거는 다 갖다 붙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컨시스턴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등록된 대선 후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들은 과연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미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들은 마케팅의 기본,
만들기 전에 마케팅하라는 안 된 사람들입니다. 태생부터 존재 이유가 국민이라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럼 대선 후보로 어찌어찌하여 만들어는 졌다고 합시다. 대선 후보로서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일치하는 활동이나 비전을 제시하냐는 걸 한번 살펴보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뭔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것 같아요. 자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해주거나 보완해주는, 즉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일치하는 일관성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런 점에서는 여당 후보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의 후보인 이 후보는 5년 전인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예비 후보 등록 후에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지나쳤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자자였다고 해서 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가 되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과연 이런 행동이 오락가락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신제품 출시하듯이 여차직하면 이름 바꾸고 새로운 얼굴로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라고는 일도 없는 정당에서 그런 후보가 나올 리가 만무하죠. 뚝 하면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던 8, 90년대의 한국의 화장품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한 브랜드가 조금 된다 싶으면 그 브랜드 밑에 돈 된다고 하는 건 다 붙여서 그 브랜드의 정체성이 없어져서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대선 후보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오늘 마케팅 2탄 브랜드 관리는 제품 서비스는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나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난 이후의 활동도 태생의 존재의 이유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강화 또는 보완해주는 활동을 일관성 있게 해야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브랜드 자산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브랜드 관리였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재미있거나 관심이 있다 하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마케팅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